안녕하십니까. 트랜잭션과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발표를 하게 된 밀로 김민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를 너무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스트롱. 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트랜잭션과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란 여러 작업을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수행하는 걸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이게 트랜잭션이 일단 뭐 전공자들도 많으시니까 약간 이제 기본 개념은 아실 텐데 이게 정확하게 딱 설명을 다 해봐라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를 많이 들고 왔습니다. 이야. 맞다. 그래서 이제 예시. 일단 사용자 A가 10,000원을 송금을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본 예시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용자 A가 10,000원을 송금하면 사용자 A의 계좌에 10,000원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A의 계좌에서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 차감해요. 그리고 사용자 B의 계좌에 10,000원을 추가해요. 근데 이제 여기 딱 차감을 하고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해버리면 그냥 10,000원이 없어져요. 이게 제가 MySQL 코드로 들고 와봤는데, 이제 여기서 트랜잭션이 없을 때는 셀렉트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저한테는 100만원 많죠? 이제 제이든한테는 10만원 그렇죠. 있고, 이제 업데이트로 제 거에서 10,000원을 빼주는 이제 로직을 처리하고 중간에 오류가 나버리면 이제 계좌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돈만 10,000원이 없어지고 이제 10,000원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은행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사용하죠. 맞죠. 은행은 안정한 게 중요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의 필요성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데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DB에 대한 그 완전성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의 작업 여부에는 커밋과 롤백이라는 게 있는데, 커밋은 이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해서 변경사항이 저장되는 상태이고, 롤백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이제 그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트랜잭션에 롤백을 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롤백을 할까요? 이제 그거를 기록하는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로그와 언두 로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리드 로그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내용을 재반영하기 위한 로그, 즉 이제 그 커밋 기록을 남기는 로그인데, 이제 이 트랜잭션이 커밋이 되고 다시 이전의 트랜잭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쓰는 로그이고, 그리고 언두 로그는 이제 트랜잭션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모두 저장하는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적용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10,000원을 송금해서 10,000원 확인하고 차감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시 롤백이 됩니다. 그래서 MySQL 코드로 보면 이제 스타트 트랜잭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업데이트 어카운트 다시 10,000원을 빼는 코드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트랜잭션에서 롤백을 다시 해줍니다. 저희가 오류가 나서.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이제 이런 원리로 트랜잭션이 진행된다 해서 이제 하시죠. 고고. 네, 해서 이제 트랜잭션의 중요한 개념은 애시드 원칙 다 들어보셨어?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성과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자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성은 완전히 커밋되거나 롤백되거나를 이제 의미하는 말인데, 이제 저희가 방금 그 이제 로직을 쭉 따라가 보면 송금 요청을 하고 이제 재금액 차감, 제이든 금액이 추가하고 이제 모든 작업이 성공했냐 하면은 커밋, 성공하지 않았다 하면 롤백, 이렇게 가는 거를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관성인데, 이제 일관성의 수많은 이제 예제들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책의 예제인데, 이제 장고의 총합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좌가 있고 트랜잭션이 시작해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장고의 합은 똑같다. 약간 이런 말인데, 저는 이 예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저만의 예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저는 이제 이런 제약 조건들을 이제 위반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일단 이제 모든 계좌의 창고는 0 이하면 안 된다
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셀렉트 제 계좌에 돈이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10,000원을 빼려고 하면 중간에 중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안 되면은 요렇게 이제 제이든의 잔고만 10,000원이 추가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고, 그 다음에 독립성. 이제 동시 실행되는 트랜잭션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이제 이 말은 트랜잭션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1이 있고 작업 2가 있을 때 이게 차례차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규칙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성인데, 커밋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만약에 CPU에서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그게 꺼져서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는 디스크에 작업이 저장되어야 된다. 이 기록을 남겨서 그 이제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 그게 실행되게, 이게 최종적으로는 작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트랜잭션에서 일관성 없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동시성과 무결성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시성이 이제 동시성을 많이 제어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무결성을 많이 올리면 또 느려져. 내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챙길 수가 없어요. 챙길 수 있어. 네. 그래서 효율적인 락 전략이 필요해서 또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필요하다. 락 전략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이제 트랜잭션 한 개가 작업을 할 때 다른 트랜잭션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거를 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락 전략이 필요해서 또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기 시스템에 맞는 성능을 찾기 위해 이제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낮은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총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티 리드라고 이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에 와서 그냥 읽어가는 그런 문제가 한 게 있고, 그리고 논 리피터블 리드라고 해서 이제 동일한 쿼리를 실행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팬텀 리드라고 동일한 쿼리 실행 시 새로운 랭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예제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 이거 영어랑 한글을 좀 이상하게 섞어놨는데, 그거의 종류를 보면 이제 0레벨은 리드 언커미티드, 그리고 2레벨은 리드 커미티드, 2레벨은 리피터블 리드, 그리고 4레벨은 시리얼라이제이블, 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더 높을수록 더 격리가 빡센 거죠. 격리가 네. 더 많이 되어 있는. 이제 높을수록 독립성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네, 이게 레벨이 높을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동시성은 제어가 된다. 그래서 한 개씩 약간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그런데 밑에 동기화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드 언커미티드는 이제 이 단어처럼 이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격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트랜잭션이 시작됐고 이제 제 값을 업데이트했어요. 근데 아직 커밋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만 이제 데이터가 바뀐 상황인데, 다른 누누가 이 데이터를 읽어요. 그러면 커밋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는 밀로가 반환되고 여기 커밋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더티 리드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트랜잭션이 시작하고 업데이트가 돼서 이 값을 읽어가서 밀로를 가져가는데 이게 롤백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시 니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로라는 값을 얘가 가져가 버린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레벨로 이제 리드 커미티드라는 이제 수준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걸 보완해서 커밋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격리 수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가 바뀌고 언두 로그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변경사항을 하나하나 저장하는 로그. 그래서 여기에 이 로그가 생기고 얘는 언두 로그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요. 여기 트랜잭션이 안 끝났으면. 그래서 여기서 니나를 반환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non repeatable read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여기서 똑같이 네,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이제 셀렉트로 이제 반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니나를 받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 이제 그 트랜잭션이 안 끝났다고 볼게요. 그래서 트랜잭션 내에 셀렉트 구문이 두 개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또 그 트랜잭션이 시작해서 여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밀로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여기엔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번은 니나를 받고 한 번은 밀로를 받는 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다른 데이터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레벨인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레벨인 리피터블 리드라는 격리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행을 여러 번 읽어도 항상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격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랜잭션이 시작돼요. 근데 이전에 트랜잭션 ID라는 걸 이제 설명할 차례가 왔어요. 트랜잭션 ID는 뭐냐? 트랜잭션 말 그대로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마다 그 트랜잭션 작업마다 생기는 ID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3번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이러한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해서 이제 셀렉트를 해서 이제 이 3번을 읽어옵니다. 하면 니나를 반환받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또 트랜잭션을 하고 여기 트랜잭션 아이디가 5예요.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 트랜잭션 아이디는 5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밀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여기 셀렉트를 하면은 이제 얘는 자신의 트랜잭션 아이디보다 작은 트랜잭션 아이디에서 변경한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트랜잭션 아이디가 5니까 얘의 트랜잭션 아이디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보고 이제 언더로그에 들어가서 자신의 트랜잭션 아이디보다 낮은 그 트랜잭션 아이디만 봐서 얘는 니나를 읽어옵니다. 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팬텀 리드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제 팬텀 리드는 저희가 그 동일한 쿼리를 던졌을 때 그 다른 행들을 보게 되는 에러를 팬텀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이제 여기 격리 수준이 2인 그 구문에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이러한 구문을 실행해요. 이러한 구문이 뭐냐면 이제 아이디가 1보다 높은 거고 이제 포 업데이트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잠금하는 거예요.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잠금해서 이거를 읽거나 쓰지 못하게 막는 여기에 웨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지 못하게 막는 그런 구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얘의 문제점이 읽거나 쓰는 건 안 되는데 삽입을 하는 건 돼요. 삽입을 하는 건 돼서 이제 여기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이렇게 읽어왔을 때는 하디랑 카트리나를 잘 반환하는데 이제 여기 다른 곳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인설트 이제 KTB 유저의 밀로를 넣어버려요. 넣고 커밋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셀렉트를 읽어오면은 이제 여기 세 개가 다 반환돼요. 그래서 인설트는 막지 않고 이제 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 쿼리문에 대한 새로운 행이 추가돼서 반환이 돼버려요. 이것도 똑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또 같은 구문을 실행했는데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니까 문제가 팬텀 리드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지막 격리 수준인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이제 격리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트랜잭션 내에서 작업 중인 레코드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격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레벨에서 이제 똑같은 구문을 돌리면 얘는 이제 모든 인덱스 행을 잠그고 이제 인설트도 막아버려요. 인설트도 막아버려서 그래서 여기서 인설트를 하면은 여기 당장 커밋이 안 되고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얘가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얘도 커밋을 하면 이제 얘도 커밋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쿼리문에 대해 같은 결과를 보장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 수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이제 동시성 등 무결성. 이거를 이 많은 트랜잭션들을 얼마나 이제 같이 처리할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의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높은 레벨을 선택할지, 이거로 고려해야 되고, 이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성능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맞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봐야겠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결성이 중요하니까 높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안정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속도가 중요하니까 동시성을 요구하는 낮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와 데이터 일관성 사이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 트랜잭션과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발표한 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